독일 자동차 하면 프리미엄 차량을 상징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폴크스바겐 그룹은 작년에 현대기아차의 4분의 3에 그쳤습니다. BMW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벤츠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인력 감원과 독일 내 공장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손윤석 기자입니다. 오늘 손윤석의 머니워치 영상에서는요, 위기에 처한 독일 자동차 업계를 분석하겠습니다. 독일 자동차 하면 2차 대전 이후 가장 기술에서 앞서가고 완성도 높은 프리미엄 차량을 상징해 왔습니다. 특히 줄여서 독삼사라고 그러죠.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세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가 몰락했다고 하는 건 과장이겠지만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성기에 비해서는 브랜드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고요. 무엇보다 근년에는 실적이 눈에 띄게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너무나 두드러지게 실적이 크게 악화됐는데요. 지난 한 세기 동안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지배해온 독일 자동차 산업이 쇠락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작년 독일 자동차사들의 실적을 보면요, 약속이나 한 듯이 실적이 조조합니다. 폴크스바겐은 산하 여러 브랜드를 합친 연결 기준의 그룹 전체로 보고요.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포르쉐까지 5개 회사를 보면요, 이 중 4곳의 매출이 모두 전년도인 2024년보다 줄어들었고요. 아우디만 매출이 늘어나긴 했는데 소폭인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으로 보면 5개사가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폴크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벤츠가 영업이익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으로 제일 선방한 곳이 BMW였는데요. 그래도 BMW 역시 영업이익이 11.5% 감소했고요. 아우디도 13.6% 줄어들었습니다. 회사별로 보면요, 그룹의 규모로 독일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폴크스바겐 그룹은 작년 차량 판매 대수가 2024년과 900만 대 정도로 거의 같았고요. 매출은 소폭 감소해서 정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내실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89억 유로로서 전년도 191억 유로 대비 53%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도의 절반이 안 된다는 건데요. 영업이익률이 5.9%에서 2.8%로 반토막 났습니다. 회사 장기 목표 범위인 7, 8%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폴크스바겐 그룹은 작년에 현대기아차보다 차량을 175만 대 정도 더 팔았지만 영업이익은 현대기아차의 4분의 3에 그쳤습니다. BMW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BMW의 연례 보고서를 보면요, 세전이익이 작년에 102억 3,600만 유로 정도였는데요. 이건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 수준일 뿐만 아니라 3년 전인 2022년에 절반도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게다가 BMW의 자동차 사업 영업이익률은 2020년대 들어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2021년만 해도 10.3%였는데요. 작년에는 절반 수준인 5.3%였습니다. 만원어치 매출을 올렸을 때 1,000원 정도 남기다가 4년 만에 500원 정도 남기는 수준으로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메르세데스 벤츠를 볼까요? 판매량, 매출, 영업이익이라는 핵심 지표 3가지가 모두 3년 연속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판매량부터 보시면요, 2023년부터 작년까지 249만 대, 239만 대, 216만 대 순으로 줄어들었고요. 같은 기간 매출은요, 1,532억 유로에서 1,322억 유로로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속도는 더 빠른데요. 2023년 197억 유로였던 벤츠의 영업이익은 2년 만에 58억 유로로 3분의 1도 안 될 정도입니다. 벤츠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포르쉐도 실적이 엄청나게 추락했는데요. 영업이익이 2024년 56.4억 유로에서 작년 4.1억 유로로 한 해 사이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들에게 중국은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최대 해외 시장입니다. 그러나 2025년 중국 내 독일 완성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7.7% 감소해서 370만 대에 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자료를 보시죠. 폴크스바겐 그룹의 2024년 판매량의 분포인데요. 중국 시장에 40% 넘게 의존을 하다가 한 해 동안에만 중국 시장 인도량이 9.5%포인트 급감했고요. 그런데도 중국 판매 비중이 32.4%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유럽보다도 중국 시장 의존도가 더 높았다는 얘기죠. BMW의 중국 판매는 12.5% 급감한 62만여 대에 그쳤고요. 포르쉐는 중국 판매가 무려 26% 감소했습니다. 중국이 인구 감소와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내수 부진에 빠지자 비싼 독일 수입차를 사줄 만한 여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차량은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인도 같은 아직은 개발도상국 단계인 신흥국에서 판매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고요. 유럽의 내수마저 얼어붙어서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마땅치 않은 측면이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수 시장은 전기차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고요. 동시에 내수가 침체돼 비싼 독일산 내연기관차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독일 브랜드의 점유율은 2020년 3분기 39.4%에서 2025년 3분기 28.9%로 떨어지면서요. 5년 사이에 10%포인트 이상 시장을 잃었는데요. 독일 브랜드의 요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반면 중국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의 점유율은 70%를 넘어섰고요. 비아디는 폴크스바겐을 제치고 시장 1위로 올라섰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차 비중이 한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19년만 해도 중국에서 내연기관차 비중이 96.6%였지만 5년 만인 2024년에 51.6%로 급감의 절반 수준이 됐습니다. 반대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차 등 신에너지 차량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서 거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 위주의 독일 완성차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 1등 자동차 기업이었던 폴크스바겐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비아디가 확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독일차의 중국 수출액은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독일 자동차를 수입하는 액수가 중국이 자국 차량을 독일에 수출하는 액수보다 많았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양쪽의 자동차 수출액이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글로벌 컨설팅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전기차 전환 전략이 미진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에는 앞서갔지만 미국과 중국에 비해 전기차 전환이 늦어졌는데요. 근년에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지만 수익성 개선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전기 SUV 신차 계획이 차질을 빚어서 대폭 연기했고요. 셀포스라는 배터리 생산 자회사를 청산했습니다. 폴크스바겐은 카리아드라는 소프트웨어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는 가운데 전기차 사업에서 마진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변화 속도가 굼뜨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중국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됩니다. 비아디, 림모터, 지리자동차 같은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들은 이른바 차이나 스피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산업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독일 브랜드들이 신차 개발에 평균 5에서 7년을 쓰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18개월에서 24개월 만에 신차를 출시합니다. 게다가 중국 전기차는 거의 매주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소비자들은 점점 더 독일의 삼각별에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 소비자들은 차량 내 대형 스크린, 고도화된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폰 수준의 디지털 생태계 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포르쉐의 중국 인도량이 26% 급감하고 벤츠의 중국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된 것은 이런 중국 소비자들의 변화를 반영하고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글로벌 소비자들의 니즈를
빨리빨리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특히 폴크스바겐은 2020년 설립한 소프트웨어 자회사 카리아드가 사실상 실패했는데요. 6,000명의 엔지니어와 누적으로 100억 유로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결과적으로 그룹의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고 수익이 나빠지는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독일 특유의 관료주의적인 구조상 업무 스피드가 느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요. 개발보다는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느라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실제 개발은 느렸다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또 복잡한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 지연 문제가 심각했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결국 폴크스바겐은 2024년에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과 차량용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을 위해 58억 달러 규모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 자동차 산업이 자력으로는 자율주행 시대를 주도할 만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백기토항과 다름없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독일은 거시경제가 심각하게 나쁩니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치명타를 입었고요. 2025년에 플러스 성장을 하긴 했지만 성장률이 불과 0.2%에 불과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독일 산업의 핵심이자 기관차인 자동차 산업이 안 좋으니 독일 경제 전반이 휘청거린 겁니다. 독일은 자동차 산업 종사자가 대략 80만 명이라 가족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이 먹고 사는 산업인데요. 이렇게 이익이 기록적으로 줄어들면 독일 정부의 법인세 수입에 막대한 타격이 생길 뿐만 아니라 소비 부진도 야기하게 마련입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독일 내 승용차 생산량은 415만 대였는데요.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과 대비해서 여전히 11% 낮은 수준으로서 그 당시 생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역시 독일 자동차사들에게 타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수입 관세는 독일 완성차 업체에 직접적이고 규모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은 최고 25%에 달했다가 일부가 15% 정도로 조정됐는데요. 추가적인 관세 이역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BMW의 경우 관세 요인으로 자동차 부분 마진이 1.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고요. 올해도 미국 관세만으로도 추가로 1.25%포인트의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크스바겐은 작년 상반기에만 관세 관련 비용으로 2조 원이 넘는 13억 유로를 부담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유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 자토 다이내믹스에 따르면 EU와 영국을 합친 유럽 28개국에서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 브랜드의 판매량은 거의 35만 대로서 재작년 상반기 대비 판매가 91% 늘어났습니다. 1년 만에 이 정도로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 엄청나게 빠른 성장 속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브랜드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2023년 초만 하더라도 2% 정도였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이미 5%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유럽에서 중국 자동차들의 시장 점유율은 5.1%였는데요. 이건 메르세데스 벤츠의 5.2%와 거의 같았습니다. 유럽에서는 벤츠가 택시나 경찰차로도 쓸 만큼 흔하게 많이 타는 차량인데요. 중국 차들이 벤츠만큼 널리 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면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자국 내 생산 시설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판매량 감소를 반영하기도 해야 하고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기존 생산 시설을 증설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폴크스바겐은 2030년까지 71억 달러를 투입해서 전기차를 현지 생산하고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유럽 경기도 나쁘고 중국 수출도 신통치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4년 말 폴크스바겐 노사는 2030년까지 독일 내 일자리 3만 5천 개를 줄인다고 합의했는데요. 독일 내 직원 12만 명의 30%에 해당됩니다. 3만 5천 명이면 가족까지 10만 명은 영향받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 말 드레스덴 전기차 공장이 폐쇄됐습니다.
건물 특성상 유리공장으로 불리는 건물이 멋진 공장이었는데요. 여기서 자동차 생산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폴크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을 88년 만에 처음으로 폐쇄했다는 점에서 독일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 내 자동차 공장이 폐쇄될 수 있다는 걸 수십 년간 생각도 하지 못했던 독일인들에게 쇼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폴크스바겐은 내연기관차 공장 2곳도 2027년까지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 내에서 연산 73만 대가 감축될 예정입니다. 이 사진은 독일 켈른에 있는 포드 공장인데요. 이게 1925년에 지어져서 작년에 딱 100년이 됐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가 유럽에 진출했던 상징적인 공장인데요. 작년 5월에 10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에는 11,500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2027년까지 25%인 2,900명을 감원한다고 해서 고용 보장하라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제조사들이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 독일이 자랑하던 보쉬나 컨티넨탈 같은 대형 자동차 부품업체도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쉬는 2024년에 이미 1만 명가량을 감원했는데요. 이걸 포함해서 2030년까지 6년간 2만 2천 명 정도를 줄일 예정입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인 침체에 빠진 게 아닙니다. 중국 시장 회사의 경쟁력 상실과 글로벌 전기차 전환 주도권 부재라는 구조적 요인이 겹쳤다는 점에서 회복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판매 대수, 매출, 영업이익이 모두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가운데 수만 명에 달하는 인력 감원과 독일 내 공장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가 저력이 있어서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언제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개 속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산업이 천하를 지배하더라도 영원할 수 없다는 걸 독일 자동차 업계가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AI 시대를 맞아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건 역시 영원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산업계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해야 도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